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59회에 게재된 원격 조작 로봇으로 경비, 사람이 카메라를 통해 감시와 조작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로보틱스 10월호 10에서 17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빌딩 관리 등을 전개하고 있는 다이세이는 로봇을 활용하여 고층 빌딩의 경비 업무를 효율화하였습니다. 다이세이가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도쿄 시나가와역 앞에 복합 빌딩인 시나가와 시즌 테라스에 원격 조작 로봇 2대를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로봇을 원격 조작하여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를 로봇의 카메라를 통해 감시합니다. 이를 통해 넓은 빌딩 내를 순찰하거나 빌딩 입구에 서서 경비 업무를 보는 경비원의 부담을 줄였는데 일본 로봇 벤처기업인 유고의 로봇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빌딩 경비는 방문자의 관리나 안내, 화재나 설비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출동 대응 등 업무 내용이 광범위한데 이번에 시나가와 시즌 테라스에서는 그중에서도 건물 내를 돌아다니는 순찰과 건물 입구 등에 서서 수상한 사람 등을 감시하는 보처 업무에 로봇을 적용했습니다. 이들 업무는 감시의 비중을 두기 때문에 카메라와 로봇을 이용해 효율화할 수 있다고 다이세이는 판단했습니다. 로봇을 움직이는 감시 카메라로 이용하고 사람은 그 영상을 감시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경비의 질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죠. 로봇을 통해서 대응이 불가능한 경비 업무는 사람이 보완을 합니다. 다이세이가 도입한 로봇의 경우는 경비원처럼 물리적으로 수상한 사람의 침입을 막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카메라를 통해 감시하면서 수상한 점이 있으면 경비원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이세이는 시나가와 시즌 테라스에서의 운영이 성공적이어서 현재 경비를 맡고 있는 다른 시설에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전한 자동화가 아니라 원격 조작이나 영상 감시로 사람이 계속 관여하게 되면 과연 정말 노동력 절감이 가능할까요? 시나가와 시즌 테라스는 지상 32층짜리 대형 빌딩이기 때문에 원래 경비원도 다수 배치되어 있었는데 다이세이는 이 중에 순찰과 보초에 종사하고 있던 경비원 4명에 해당하는 업무량을 로봇 활용을 통해서 삭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구조로는 우선 첫 번째가 여러 장소의 감시를 한 곳에 집약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감시해야 하는 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에 사람이 경비를 선다면 그 장소 수만큼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을 통해 감시하도록 한다면 영상을 전송해서 한 곳에 집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경비원이 감시하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시나가와 시즌 테라스의 경우는 원래 부지 내에 카메라 영상을 감시하는 전담 경비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감시자를 할당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재센터에서 한 명의 경비원이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고 있고 로봇의 카메라 영상도 그 경비원이 감시하도록 하여 고정된 감시 카메라와 움직이는 로봇의 카메라의 두 역할을 겸임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비 로봇이라고 하면 바퀴를 이용한 이동기구 이외에 카메라 등의 각종 센서를 탑재하고 건물 안을 자동으로 순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로봇은 사람의 조작이 필요하며 다만 세세한 동작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수동으로 조작해야 한다면 효율이 나쁘게 되겠죠. 그래서 원격 조작 로봇이기는 하지만 일부 번잡한 동작에 대해서는 로봇 측에 자동 인식 기능을 만들어 모든 것을 사람이 조작하고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자율형 경비 로봇이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이번 로봇은 드라이버의 운전 조작을 지원하는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기능을 갖춘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조작 지원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야간 순찰 경비 업무입니다. 순찰 업무에서는 오피스층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홀 등의 공용 부분을 순찰하지만 시나가와 시즌 테라스는 5층부터 31층까지가 모두 오피스층이기 때문에 순찰해야 하는 층수가 많습니다. 빈번하게 층 사이를 이동할 필요가 있는 데다 순찰해야 하는 루트도 층마다 조금씩 달라서 모든 것을 수동으로 원격 조작하게 되면 번잡해집니다. 그래서 우선 층 내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로봇은 2차원 라이더, 레이저 레이더는 갖추고 있지만 슬램, 지도 작성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메타만 전진이나 오른쪽으로 몇 번 회전과 같은 명령을 작성하고 그것을 조합한 프로그램을 순차 재생함으로써 층 내를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층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순찰해야 하는 27개 층 전체에 대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순찰 시에는 경비원이 층 번호를 지정하면 해당하는 층의 프로그램이 자동 재생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동 작업 자체는 거의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층을 돌 때는 경비원이 이동기구를 조작할 필요가 없어서
로봇의 카메라 영상을 감시하는 작업에 거의 전념할 수 있습니다. 로봇에게는 모든 방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360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카메라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조작도 불필요하며 경비원은 영상을 보면서 소화전 등의 설비에 이상이 없는지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고정 카메라와는 달리 로봇의 영상은 시야 전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감시하고 있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보지 못하고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지점에 대해서는 미리 시스템에 등록해두고 로봇이 자동으로 촬영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재로서는 로컬을 감시용 PC 측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층 내부의 이동은 거의 자동화했지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층 사이를 이동할 때는 반자동으로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동작이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동작 등에 대해 사람의 조작 판단과 로봇의 인식 자동 기능을 조합하여 2대의 로봇으로 고층과 저층을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동작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홀에서 버튼을 직접 누르게 하였습니다. 오피스 빌딩 안을 잘 이동하는 경비 로봇이나 청소 로봇의 경우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은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사전에 엘리베이터의 제어 시스템 측에서 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거액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물리적으로 누른다면 사람의 지원이 필요해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의 개조는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홀의 벽에 있는 버튼은 로봇이 이미지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검출을 합니다. 그러면 경비원의 원격 조작 UI상에는 카메라 이미지와 함께 버튼을 검출했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위층으로 갈지 아래층으로 갈지는 사람이 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비원은 UI상에서 위나 아래 버튼 중에 하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로봇은 오른팔을 움직여 손에 달린 돌기로 지정된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팔의 손에는 마커가 장착되어 있고 그것을 카메라로 인식하면서 암을 움직입니다. 위치가 벗어나거나 해서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경우는 다시 시도하며 경비원이 UI상에서 클릭하는 위치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조정을 합니다.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휠체어형 엘리베이터를 할당했습니다. 시나가와 시즌 테라스는 고층 빌딩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 있는데 통상의 엘리베이터 경우는 호출 버튼을 눌러도 어느 엘리베이터가 올지 모른 채로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그에 맞춰서 그 앞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근데 휠체어형 엘리베이터는 한 대뿐이기 때문에 사전에 탑승 장소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른 후에 경비원이 원격으로 조작해서 문 앞까지 이동시키며 엘리베이터에 도착은 경비원이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도록 사람이 UI상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로봇은 층 내 이동에서는 슬램 기능이 없지만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사전에 작성한 지도를 바탕으로 자기 위치를 추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지도의 조작 패널이 어디에 있는지도 등록해 두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에는 로봇은 측면에 있는 휠체어용 조작 패널 앞으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조작 패널의 버튼은 호출 버튼 때와 마찬가지로 로봇이 자동으로 검출하고 경비원이 UI상에서 목적한 층의 버튼을 클릭하면 로봇이 암으로 그 버튼을 자동으로 누릅니다. 시나가와 시즌 테라스의 엘리베이터는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누를 때 야간에는 카드를 갖다 대고 인증할 필요가 있어서 로봇은 왼쪽 손에 이 인증용 카드를 장착하고 있으며 오른쪽 손으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선은 카드를 갖다 댑니다. 또한 같은 빌딩에서 낮에는 경비원이 순찰 업무를 하는데 낮 동안에 오피스층은 사람의 얽내가 많고 로봇이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며 게다가 사람을 피하면서 이동시키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감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한 순찰은 야간으로만 한정하였습니다. 각 층을 도는 순찰 작업과 달리 낮 동안의 보초 업무에서는 로봇을 빌딩 입구 등에 고정 배치했습니다. 한 대는 2층의 점퍼층 입구에, 다른 한 대는 3층에 있는 오피스형 로비 입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360도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로봇을 이동시키지 않아도 그 주위 모든 것이 영상에 담기게 되며 경비원은 그 영상을 보면서 빌딩이나 로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지켜봅니다. 영상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로봇의 이동 기구를 원격 조작해서 수상한 사람에게 접근하고 로봇의 스피커를 통해 말을 겁니다. 응답이 없거나 수상한 점이 있으면 경비원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감시하는 경비원은 2층의 방제센터에 있기 때문에 2층이나 3층의 로봇 설치 장소로 바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3층 오피스 로비의 경우는 나름대로 공간이 넓어 360도 카메라로도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로봇을 순찰시켜서 감시하도록 했으며 경비원이 영상을 보면서 로봇의 이동 기구를 원격 조작합니다.
낮 동안의 보초 업무는 10시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2층에 설치한 로봇은 전원에 연결한 상태로 두며 3층의 로봇은 로비 내를 순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원에 접속해 두지는 않고 하루에 여러 번 사람이 충전된 배터리를 교체하며 주간의 보초 업무가 끝난 후에는 야간 순찰 업무에 대비하여 로봇을 방제센터로 데려와서 충전을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직머신의 다양한 활용, 데이터 민주주의 사회의 탄생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